안녕하세요, 이상진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알짜 레시피 네 번째 시간으로 걷기 전 뛰어보기 컷 편집으로 간단히 영상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차근차근 순서가 있고 해야 할 거를 먼저 하고 지나가야 될 때도 있지만 과감하게 먼저 도약을 위해서는 좀 걷기 전에 먼저 뛰고 나서 나머지를 챙겨야 될 때가 있기도 하죠. 이번 영상 프리미어 강좌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공부하는 컨셉보다는 최종 결과물로 나만의 영상을 조금이라도 만드는 것이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를 열고 동영상 소스를 준비되자마자 간단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렌더링해서 준다면은 자신만의 영상이 나와서 그 뿌듯함도 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컷 편집을 하고 바로 영상을 뽑아낼 수 있게 된다면은 점점 자신감이 붙어갖고 나중에는 자막이나 혹은 뭐 이미지를 입히거나 색감을 보정하는 좀 고급스러운 편집도 제가 찾아서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프리미어로 여러 영상 소스를 모아서 이제 원하는 대로 자르고 붙이고 음악까지 넣어서 렌더링까지 하는 하나의 워크플로우의 일관된 작업을 빠르게 좀 해보겠습니다. 프리미어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프리미어 창을 하나 띄워놓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소스 관리가 처음에는 좀 중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 소스나 이미지 소스 그리고 음악 소스, 사운드 소스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소스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오디오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비디오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진을 같이 넣으신다면 이미지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소스 폴더를 이렇게 3개로 보통 나눠 주시고 동영상으로 촬영된 건 비디오에, 그리고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같은 건 이미지 폴더에, 그리고 배경음악이나 뭐 다른 나레이션 같은 거를 집어넣으신다 하면 오디오 폴더에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터를 이렇게 만드는 건 저번 편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미 프로젝터가 뉴 프로젝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비디오 폴더를 보면은 기존에 이제 제가 촬영을 해왔던 영상들이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유럽에 예전에 갔다 온 영상을 갖고 샘플 담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상태에서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이 프로젝트 패널이라고 해서 작업할 소스들을 올려놓는 패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펙트 컨트롤 패널이랑 다른 여러 패널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게 되는 거는 이펙트 컨트롤 패널이랑 그 다음에는 소스 모니터 패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타임라인, 그리고 타임라인에서 이제 진행되는 많은 영상들을 볼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 패널이 있습니다. 보통은 저는 타임라인을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가로로 놓고 쓰기는 하지만 보통 여러분의 버전이 어떤 거에 따라서 이게 위치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펙트 패널을 옆에 놓고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펙트 패널과 그 다음에는 그 타임라인 안에서의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나온 도구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현재는 시퀀스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사용할 수 없고요. 우선 시퀀스를 만드는 작업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의 이제 프로젝트, 뉴 프로젝트를 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프로젝트, 유럽 여행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아래에 있는 하나의 단위로서 시퀀스 하나당 영상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우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프로젝트 하나 안에 시퀀스가 여러 개가 생기면 그만큼의 여러 개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윈도우 2키를 눌러 갖고 하면 단축키죠. 그렇게 되면은 이 자기 소스가 있는 곳을 하드디스크에서 찾아 들어갑니다.
이미 저는 복사를 해놓은 소스가 있기에 여기서 간단하게 비디오 이 모든 영상을 선택해서 이쪽 프로젝트 패널에 올려놓습니다. 영상의 길이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임포트가 이렇게 돼버리죠. 자동으로.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잠깐 지워놓을까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 갖고 영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복사를 해서 갖다 놓은 다음에 저희가 또 배경음악도 쓰게 될 거죠. 배경음악을 갖다 놓는 것은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자, 창을 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이렇게 갖다 대면은 아이콘 모양이 틀려지죠. 그럼 창을 좀 키워갖고 정렬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볼까요? 34, 50인 뒷부분이니까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해서 Shift 키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화이트 탐색기랑 똑같은 방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 프로젝트 상에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면서 자기 스토리를 미리 만들어 나가면은 나중에 타임라인에서 작업할 때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여기서는 아시다시피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커지죠. 그 다음에 리스트로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로만 보게 되면 자, 이게 뭐 30프레임으로 29.97로 표기가 되죠. 30프레임으로 촬영이 됐는지 스타트와 엔드 지점, 그래서 총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 뒷부분에 가면은 더 뭐 해상도에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디아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걸 얼마나 더 디스플레이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다시 클릭하면 아이콘 뷰로 넘어갑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요 밑에 이제 하단에 바가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움직이면은 프리뷰를 영상 프리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까지 같이 나오고요. 하단부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웨이브 표시가 있죠. 이거는 오디오가 링크된 오디오가 있다는 걸로 보통 이제 소리가 같이 들어간 비디오 파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셨으면 다시 줄여 볼까요? 크기도 같이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줄여줍니다. 3개 정도 보이게 해줄까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 패널이 있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따닥. 예, 그러면 이제 소스 모니터라는 창으로 넘어가고요. 음식으로 따지면은 음식을 한다는 걸로 따지면은 음식의 각 재료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음식의 재료를 올라오는 이제 큰 접시 아니면 그 전에 도마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마에서 이제 재료를 한번 잘라 볼까요? 보통 제가 촬영할 때 말씀드리면은 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원래 촬영하려던 컷이 한 요 정도가 되면 여유분으로 몇 초 정도는 앞에를 찍고 끝날 때도 찍고서 마무리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나서 레코딩 버튼을 누를 때 시작할 때도 그렇죠. 누를 때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손 떨림이 발생하거나 흔들림이 발생합니다. 이건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제 실제로 촬영을 하다 보면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끝났다고 해서 손으로 누르는 순간 바로 이제 촬영이 끝나면서 잠깐의 이런 텀으로 찍히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 해볼까요? 단축키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단축키보다는 오늘은 메뉴 아이콘을 좀 더 사용해 보겠습니다. 마크 인과 마크 아웃이 있고요. 단축키는 가로 안에 있는 I와 O로 나뉩니다. 자,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고 시작 지점에서 쭉 끝나는 지점이죠. 이렇게 누르면 요 활성화된 구간이 생기고요. 요 구간을 시퀀스 있는 타임라인에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은 시퀀스가 없기 때문에 드롭 메디아 히어 투 이제 크레디트 시퀀스 이제 메디아를 직접 넣으면 맞는 시퀀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뉴를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볼까요? 뉴를 눌러서 시퀀스를 선택해 줍니다. 보통 저희는 이제 디지털 DSLR로 많이 촬영을 하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FHD로 촬영을 하면은
다른 것보다 요 메뉴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살표를 눌러서 들어가고 이제 1080p가 1920의 가로 세로 1080p라고 되어 있는 기준의 FHD 규격이고요. 이 안에서 이제 30프레임 30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는 이제 영상 이름을 나중에 만들어질 거를 이제 미리 정할 수가 있는데 유럽 영상이라고 우선은 정하겠습니다. 여기는 세부적인 것들이 나오고요. OK를 누르면 바로 여기 시퀀스 하나 탭이 생기고요. 이렇게 시퀀스 하나도 영상 하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영상처럼 생깁니다. 지금 검게 나온 거는 여기 아무런 타임라인에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검게 나온 거고요. 이제 영상을 올려놔 보겠습니다. 아까 걸로 다시 가볼까요? 더블 클릭하면 이제 아까 설정한 것들이 나오고요. 다른 영상도 마찬가지로 기차가 오는데 설정해 볼까요? 여기부터 기차가 싹 지나가고까지를 클릭을 해 놓으면은 기억이 돼 갖고 다 영상마다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소스 모니터에서 들어간 게 인서트와 오버라이트가 있는데요.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인서트는 영상 사이에 끼워 넣는 거, 중간에 끼워 넣는 거고요. 오버라이트는 영상 위에 덮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뭐 지금은 빈 타임라인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고요. 우선은 끼워 넣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뭐가 들어갔죠?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중간에 굵은 라인이 이제 기준이 되고요. 위에는 V1, V2, V3에서 비디오 1, 2, 3 이제 비디오 영상이 올라가는 곳이고요. A1, 2, 3에서 오디오 파일들이 오디오 이제 소스들이 올라가는 곳입니다. 보통 영상은 비디오와 오디오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조를 이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영상이 이렇게 파일 네임만 있고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구분이 안 가겠다 하시면 요 경계선 영상 1, 2번 요 비디오 1, 2번 경계선을 좀 더 늘려주세요. 모든 게 비슷합니다. 이제 오디오도 똑같아요. 웨이브폼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늘려주시면 이제 이 웨이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은 이제 프로그램 패널이어 갖고요. 여기서 이제 실시간 보는 요 영상은 다 이쪽에 나타납니다. 소스 영상, 여기는 결과물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아까 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소스 모니터 위에 올려놓고 앞뒤를 잘랐기 때문에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건 잘려진 영상만 올라가고요. 사실상 본다면 얼마큼 더 있으면 여기서 늘려보면 이만큼이 더 있는 부분이고요. 요 없어진 부분이 요 없어진 부분과 1대1 매칭하고요. 감춰볼까요 다시. 여기 없어져서 안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은 여기랑 일치하겠죠. 자, 다시 올려놓습니다. 타임라인에서는 위는 비디오, 밑에는 오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밑에 부분에 요 창을 왔다 갔다 해서 전체 사이즈를 조정해서 세밀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전체를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정말 좋은데요. 간단하게 키보드에서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면 점점 확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면 줄어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에서 2초 2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2초 동안 플레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2초. 이건 전체 시간, 타임라인의 요 시간, 요 지나간 시간을 의미하고요. 여기 눈처럼 생기는 거는 영상을 잠시만 꺼두는 거예요. 그쵸? 근데 문제는 이렇게 꺼두면은 렌더링을 나중에 이제 모든 영상을 렌더링 할 때도 렌더링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렌더링 되는 기준은 무조건 여기 프로그램 패널에 보이는 상태 그대로 렌더링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영상이 이제 방해가 될 경우에 끄는
기능이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때 이제 끄는 기능으로 요 타임라인 한 줄에 대해서는 다 적용이 됩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죠. 소리를 전체 이 타임라인의 소리를 다 끄고 싶으면 요 M이라는 뮤트 이걸 눌러주시면 소리가 안 납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실 때는 표현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저는 이제 소리가 안 들리고 있죠. 네, 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빠르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 타임라인 요 선이 있는데 이제 영상이 붙게 되고요. 자,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돼서 여기 앞뒤를 정하고 이쪽에 넣고, 자, 여기도 소스 모니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는 쓰고 싶지 않군요. 그럼 넘어갈 수 있죠. 그리고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비둘기가 있고 시계가 있고 비둘기가 있고 여기서부터 해서 시계가 있고 여기까지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기차가 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게 기다리다가 중간에 사람이 지나가고 기차가 여기부터 오는 장면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되신다면 이렇게 지나갈 때까지 찍어줍니다. 밑에 타임라인 좀 줄여볼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다시 소스 버튼. 이게 아까랑 비슷한 영상인데 저는 좀 회전을 하는 부분이군요. 이렇게 제가 단축키를 쓰면 좀 더 빨리 편집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아이콘으로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이만큼만 사용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은 이제 체코에 여행을 다녀왔던 영상이고요. 체코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지금 유럽 여행 영상을 하나 간단하게 스케치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리뷰를 이렇게 빨리빨리 넘겨서 이렇게 주밍을 해서 했는데 플레이를 실시간으로 해보죠.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주밍이 된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 구간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타임라인으로 가보겠습니다. 타임라인에서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 영상들이 나오고요. 어디까지 나오나 한번 볼까요? 잠깐 더 줄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컷 편집이 돼서 다 붙은 영상들이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럽 영상 시퀀스죠. 유럽 영상 시퀀스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갔죠. 이제 영상들이 있으니까 하나의 영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 그대로 이 시퀀스를 렌더링을 할 수 있으면 이 영상이 하나 나옵니다. 자, 미리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스페이스라고 써있죠. 단축키가 자주 사용하는 버튼, 그 단축키입니다. 플레이 버튼 누르면 밑에 하단에 파란색 이 바가 움직이는 순간이 바로 이 영상이 플레이 되는 순간이고요. 만약에 컴퓨터 사양을 프리미어는 굉장히 많이 타는데요. 좀 높은 컴퓨터 사양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상이 이게 실시간 편집을 하면서 이제 버벅거리거나, 보통 버벅거린다고 그러죠.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 보이는 프리뷰를 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점점 줄여서 4분의 1이나 뭐 8분의 1까지 낮출 수 있으면 좀 더 영상이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영상이 좀 흐릿하게 보이죠. 그리고 만약에 정지를 하면 또렷하게 되고 다시 플레이를 하면 약간 흐린 상태에서 이제 저해상도로 만들어서 이제 편집이 쉽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다 하시면은 컷 편집이 완료가 된 거고요. 이 상태로 영상을 하나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볼까요? 다 끝났죠? 이 끝난 영상은 총 여기 타임라인에서 보시면 1분 9초 6의 길이로 되어 있고요. 시작을 처음에 빈 공간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로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엔 배경음악 넣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오디오 파일을 따로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제가 몇 개 모아놓은 오디오 파일인데요. 이거는 거기다 유튜브 무료 음원 거기 라이브러리,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다 다운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앨범이 이제 라이브러리로 돼 있죠. 이렇게 다운을 받았습니다. 오디오 유튜브에 이제 오디오 라이브러리나 이제 무료로 음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이쪽에서 어떤 음악을 선택할까를 보겠습니다. 자, 영상이랑 음악이랑 똑같이 프리미어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프리미어에서 이제 이렇게 요 프로젝트 패널로 옮겨주면 웨이브 폼이 나옵니다. 자, 음악도 똑같이 더블 클릭하면 소스 모니터 이렇게 웨이브 폼이 나오고요. 예, 이렇게 프리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음악이 약간 좀 빠르고 경박한 것 같죠? 그렇다면 요거를 이렇게 찝어서 휴지통에 넣어주고요. 자, 다른 음악으로 가볼까요? 엔드 오브 서머, 가을쯤 같다, 헤드 인사이드. 자, 요걸 넣어볼까요? 음악은 미리 선택해서 넣어주면 좀 더 빠르게 되겠죠? 자,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샘플이니까요. 자, 음악을 여기 넣었으면 음악은 어디에 넣어주느냐, 여기서 물론 끊어서 똑같이 영상이랑 할 수도 있지만 음악은 우선은 전체 시작부터를 다 넣어주는 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상에서는 위에가 비디오, 밑에가 오디오이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다가 더 끌어다가 이쪽이랑 겹치지 않게 뭐 하단부에 하나 넣어줍니다. 위에를 넣어도 상관이 없고 빈 공간이니까요. 밑에를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뭐 다른 효과음이나 이런 걸 넣게 되면은 여유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은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Add 트랙 하면 이렇게 밑으로 트랙이 하나 더 생기죠.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과 음악을 넣었는데요. 자, 음악도 여기를 조금 늘려주면 이렇게 웨이브 파일이 보이고요. 문제는 영상의 길이는 1분인데 1분 9초죠. 음악의 길이는 자 1분 49초입니다. 40초나 더 긴데요. 이렇게 돼서 렌더링을 만약 하게 되면은 이 영상이 빈 구간, 이 까만 구간까지도 렌더링이 돼서 음악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편집 도구를 씁니다. 여기서 드디어 타임라인 컷 편집 도구를 처음 쓰게 되는데요. 여기 면도날처럼 생긴 게 레이저 툴이라고 그러죠. 레이저 툴을 한번 클릭하고요.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도 끊어줄까요? 여기 딱 맞춰 끊으면 이렇게 두 개의 음원으로 이제 분리가 되고요. 사실상 플레이를 해보면은 예, 그냥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다시 선택 툴, 화살표 툴을 클릭해 줍니다. 됐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됐죠? 계속 레이저 툴로 작업을 하게 되면 선택하는 것보다 잘리게 됩니다. 자, 이걸 선택하고 삭제를 해줍니다. 삭제를 할 때는 딜레트 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딜레트를 선택해서 하셔도 됩니다. 클리어를 해야 되나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잘리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음악을 듣게 되면 음악이 플레이 되다가 뚝 끊기는 느낌이 나게 되겠죠? 당연히. 뚝 끊기니까 부드럽게 음악을 끊기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음악을 우선은 이 잘린 부분을 다시 살려주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 잘못한 거였으면 컨트롤 Z를 윈도우랑 똑같이 눌러도 다시 살아나겠지만 컨트롤 Z, 그쵸? 우리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잘라주고 삭제해주고,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늘려줍니다. 여기 끝에 가면은 아이콘이 바뀌는데요. 그쵸?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약간 더 음악이 길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자, 왼쪽에 이펙트 패널을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펙트 패널에 총 이펙트 패널은 이제 4가지가 기본이 돼 있어요. 뭐 오디오 2개, 비디오 2개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뭐 커스텀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건 프리셋이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뭉쳐 있는데요. 우선은 4가지가 기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설명은 나중에 이펙트 시간에 좀 더 알려드리겠지만,
이번에는 오디오에다가 효과를 주는 거, 그리고 오디오에 변형을 주는 게 아니고 오디오의 소리를 줄여줘서 이제 옮겨가는 거, 오디오에서 오디오에 옮겨가는 거니까 오디오 트랜지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살표 키를 누르고요. 오디오 트랜지션은 많이 쓰는 거 외에는 크게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보통 이제 컨스탄트 파워라고 써있죠. 이렇게 돼서 이제 힘을 좀 줄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거를 갖다가 이쪽에 올려놓습니다. 쉽죠? 영상이랑 나중에 보시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옮기시면 지금 손으로 뭘 잡고 있는 느낌이 들죠. 마우스 커서가. 자, 오디오를 지나니까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곳이 나오죠. 이제 오디오에만 붙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딱 놓으면 이렇게 생깁니다. 확대해서 볼까요? 플러스 키를 눌러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컨스턴트 파워가 이렇게 들어간 게 보입니다. 그럼 플레이를 해보면 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다시 볼까요? 그리고 소리가 너무 빨리 줄어든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 컨스턴트 파워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마우스를 근처에 갖다 대면 이렇게 모양이 변하죠. 그럼 이걸 늘려주면 이렇게 영역이 증가를 해서 이만큼 천천히 소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비디오 영상도 똑같습니다. 영상도 잠깐 알려드리면, 영상도 이거는 일반 화면에서 검은 화면, 일반 화면 검은 화면으로 가는 변환이기 때문에 트랜지션 쪽에 가시면 되고요. 화살표를 눌러서 트랜지션에서 비디오 트랜지션 디졸브라는 곳을 가고, 디졸브 안에서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비슷한 효과가 나는데요. 여기서 그냥 보통 크로스를 많이 쓰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크로스를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면 되고요. 이것도 사운드 쪽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대신 영상에 적용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다면, 자, 천천히 간다면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는 효과를 나타내죠. 이것 또한 클릭을 하고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영상이 까매지면서 음원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차를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편집이 이제 컷 편집이 완료된 영상은 하나의 렌더링 과정을 거쳐 갖고 이제 하나의 영상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렌더링을 어떻게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파일을 눌러 주시고요. 세이브를 해주시는 것도 좋으나,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편집 상태를 세이브하는 거기 때문에 영상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방향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트로 가주셔갖고요. 익스포트 메디아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메디아 클릭이 안 됩니다. 음영이 돼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통 많이 하는 실수 중인데요. 처음에 지금 선택창이 제가 마지막 선택한 게 이게 파란색으로 이펙트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로 할 수도 있고 여기 다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창에서 이제 된 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시퀀스가 있는 타임라인을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타임라인을 클릭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파란색으로 시켜 주신 다음에 파일을 누르고 익스포트 누르면 메디아가 떴죠. 단축키는 컨트롤 M입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익스포트 세팅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창을 이렇게 조절해 주셔서 오른쪽 왼쪽 보실 수 있고, 여기는 이제 프리뷰 식으로 볼 수 있는 데죠. 그렇게 뭐 큰 그건 없고요. 여기서도 이제 어디까지 렌더링 할지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편집에서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보통 이제 가장 간단한 거는 매칭 시퀀스 세팅이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딱 클릭하면은 뭐 클릭할 게 없어요. 사실상 이 영상이 그냥 프리미어가 생각할 때 딱 맞는 영상으로 해서 매칭되는, 시퀀스랑 딱 매칭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시퀀스를 만들 때 FHD 30프레임으로 했죠. 그거랑 이제 매칭이 되는 부분으로 이제 세팅이 자동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익스포트를 누르면은 바로 렌더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매칭을 안 하고 수동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코덱을 설정하고 여기다가 비트레이트 원하는 타입을 설정을 하고 여기다가 누르시면은 이제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세팅을 다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바꿔줄 수도 있지만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보고요. 우선은 매칭, 소스, 시퀀스 해서 익스포트만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인코딩을 하는 속도로 해서 이제 바가 올라갑니다. 보통 PC 성능이 좋으면은 굉장히 빨리 렌더링이 되고요. 그리고 속도가 이제 전체적으로 늦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다면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렌더링 과정은 좀 높은 사양을 보여주기 때문에 작업 관리자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이제 CPU가 이제 거의 풀로 가동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일하게 프리미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렌더링 과정 중에 좀 에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자, 말씀드린 동안 이거는 이제 짧은 영상이니까 렌더링이 끝났죠. 이제 창을 띄워보면은 제가 저장을 프리미어 편집 테스트 이쪽에다가 했는데요. 유럽 영상이라는 MPG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보통은 이제 AVI 파일이나 MP4 파일, MPG 파일 같은 경우를 요새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설정에 따라서 다르게 렌더링이 되고 279메가 사이즈로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편집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프로젝트랑 이렇게 저희가 만든 3개의 폴더만 있었지만 지금 이제 결과물 파일이 더 있고요. 요 두 가지 파일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동 저장 파일, 그리고 이거는 프리뷰해서 이제 빨리 읽어서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캐시 파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폴더가 자동으로 생기고요. 나중에 편집이 끝난 뒤에는 물론 지우셔도 상관없지만 편집을 또 하시고 또 하신다면은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유럽 영상을 한번 볼까요?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하나 플레이할 수 있는 곰플레이어 같은 일반 플레이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영상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컷 편집으로 여행 스케치 영상을 만들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여행의 좀 즐거움도 좀 더 커지겠죠? 예. 우선은 이렇게 간단하게 처음에 이제 소스를 올려놓는 것부터 그 다음에 소스를 간단히 자르고 타임라인 위에 올린 다음 배경음악을 넣고 그리고 렌더링하는 과정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이고요. 사실상 이 과정을 좀 여러 번 영상을 보시면서 손에 익히고 눈에 익혀 놓으신다면은 이 다음부터 이제 들어갈 이제 이펙트 효과를 넣는다던가 전환 효과를 넣는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더 추가된 기능을 하실 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꼭 더 추가된 강좌를 보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다른 데서 보시는 강좌나 다른 데서 보이는 팁을 적용하기에 좋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것 개념, 프로젝트 개념과 시퀀스 개념, 그리고 소스를 올려서 자르고 타임라인에 올려서 렌더링하는 이 과정은 꼭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좀 간단한 방법인데 설명이 좀 많았죠? 네,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만들게 되면은 어떠세요? 좀 뿌듯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이런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각 영상 소스를 다 다듬고 사진 이미지 등의 여러 소스를 마음대로 다루고 자막 이제 작업까지 한다면 더 멋진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번에는 그 이상의 작업들 말씀드린 것들을 찬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